네, 올인원서 수령 클리닉 확률과 통계 3-3 통계적 추정 1페이지의 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2랑 4랑 a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가지는 값은 얘네 6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2개를 뽑아냈다는 건데 그러면 2, 2 이렇게 뽑아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 4, 그 다음 2a, 그 다음 4는 또 자기가 4, 4 왜냐면 4, 2는 여기서 중복이니까 그 다음에 4a, 그 다음에 a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뭘 했다는 건데 평균을 냈다는 거야. 평균을 내서 지금 요렇게 값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2라는 값은 이 2를 평균 낸 거겠죠.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은 요거 평균 낸 거고 4는 요거 평균 낸 거지. 그 다음에 AA는 요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 2개가 하나는 O고 하나는 B가 돼야 돼. 근데 지금 AA는 똑같은 상황에서 2가 숫자가 작고 여기서 5가 B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2개 평균 낸 게 5가 나와야 되고 얘네 2개 평균을 낸 게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A를 2로 나눴을 때 그게 얼마다? 5다. 그래서 A는 8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B는 4 플러스 8을 2로 나눈 거라서 B는 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는 일단 A가 8이고 B가 6이다 라고 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면 X바가 2가 될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이 2가 되려면 여기서 2가 2번 나와야지. 그대로 2만 2번 나와야 돼. 맞나요? 그러면은 이 말은 X바가 2가 될 확률이 16분의 1인데 요거는 X가 2가 나올 확률 곱하기 X가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똑같은 거 곱해서 16분의 1이니까 X가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바가 3이 될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고 했는데 X바가 3이 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이 2랑 4를 평균을 낸 게 3인 거거든요. 그러면 2가 먼저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먼저 나오고 2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각각 경우 확률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요거의 확률은 2가 나올 확률이 위에서 4분의 1이라고 했고 그럼 거기다가 4가 나올 확률 곱해. 근데 옆에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2가지가 있어. 그렇게 해야 표본 평균이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16분의 1이고요. 좌변은 2분의 1 곱하기 x가 4일 확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16분의 3이죠, 여러분. 그러면 x가 4가 될 확률은 8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AB 곱하기 4일 확률. 그럼 A는 8이고 B는 6이고 4일 확률 8분의 3 이렇게 계산 들어가면 18이 정답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1단계에서는 우선 이 확률을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6a가 1이다 해서 a가 6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얜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얜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단계에서 평균 구하라고 했어. 평균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쭉쭉쭉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5 계산해주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그럼 x제곱의 평균이면 이거를 제곱을 해서 얘랑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3분의 1이랑 곱하면 3. 그 다음 요거 제곱해서 6분의 1이랑 곱하면 6분의 25. 그거 다 계산하고 거기다가 뭐를 빼라? 평균 제곱한 거 3분의 7을 제곱한 거를 뺍니다. 요거 계산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20이 됩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대로 3분의 7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9분의 20을 개수로 나눕니다. 4로 나누는 거지. 됐나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9분의 5가 된다. 그러면 4단계에서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관계식에 지금 x 자리에 바만 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얘가 넘어가야 돼. 그래서 v의 x바 더하기 2의 x바의 제곱 요 바깥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9분의 5에다가 요거 제곱해서 9분의 49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54라서 6이 정답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페이지 1번을 보면 1, 2, 2, 3, 3,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습니다. 이때 공이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36분의 5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은 x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표로 작성해 볼게요.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1이랑 2랑 3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지금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표는 작성을 했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모집단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럼 평균은 이렇게 쭉쭉쭉 곱해주면 되죠. 그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계산해주면 3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구한 거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데 x제곱의 평균은 지금 이거 제곱해서 1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4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그거에서 위에서 구한 평균 제곱 9분의 49.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게 9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다. 그러니까 3분의 7이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뭐로 나눠? 개수로 나눕니다. 그럼 9n분의 5가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36분의 5가 되라고 했거든. 그럼 9n분의 5가 36분의 5가 되면 되니까 n이 얼마다? 4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2번을 보면 어느 회사에서는 핸드볼 공을 생산을 하는데 생산한 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50이고 이 무게를 x라고 하면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이랬어. 그러면 임의로 추출한 표본 평균은 똑같고 그 다음에 분산은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쉬운데요.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이 16을 n에다가 뭐 씌워서 루트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됐나요?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이 350 이상, 3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1번에는 n이 4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x바가 350, 뭐의 제곱?
8의 제곱을 따르는 거지. 그러면 x바가 350부터 354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럼 계산해주면 0부터 표준화 시킵니다. 354죠. 354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2분의 1이네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확률이니까 요거를 읽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0.1915가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마찬가지로 x바가 여기에 n에 1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50, 16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을 따르고, 그러면 똑같이 350부터 354일 확률을 구할 건데, 표준화 시키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3413이 되는 거고, 3단계 마찬가지 x바가 350, n이 64면 여기 64가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제곱. 그러면 표본 평균이 350부터 354 사이일 확률은 0부터 354에서 350을 빼고 2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0.477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키포인트 1번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1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리고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라고 했을 때, y바죠 여러분. y바라고 했을 때 다음 단계로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1단계에 보면 x는 일단 10,1의 제곱을 그대로 따르고요. 그 다음 x바는 평균은 똑같아. 10, 근데 이게 크기가 4인 걸 추출했어.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그럼 루트 4분의 원래 시그마 1 들어가면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y바라고 하는 거는 10, 루트 n분의, 그럼 루트 9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1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다음 그림에서 각각 찾고 그 까닭을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은 똑같으니까 여기 대칭축이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네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쭉 퍼지는 거죠. 높이가 낮아집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가 크다 라고 하는 이 친구를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렇지.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게 이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분의 1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편차가 제일 작다 라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뭐 해야 돼? 모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친구가 여기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에 y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에 되어 있는 친구가 누구 거?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은 x바 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 제일 높이가 낮게 내려와 있는 이 친구 거가 x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뭐가 작아지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짐으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는 평균으로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뭐해진다? 뾰족해진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친구가 제일 뾰족한 요 그래프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2번을 보면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40개, 30개, 20개, 10개가 각각 들어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36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거고 공에 적힌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요게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단계를 보면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라. 그럼 X는 봐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숫자 카드가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이 몇 개냐면 100개죠. 그럼 100개 중에 40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5분의 2, 얘는 100개 중에 30개니까 10분의 3, 얘는 100개 중에 20개니까 5분의 1,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확률 분포표가 될 거고 그럼 요때의 뭐를 구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그럼 평균은 얘네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10분의 9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먼저 구할게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뺄 건데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요거를 제곱을 해서 그럼 얘랑 곱하는 거거든. 그럼 5분의 8 더하기 10분의 27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곱하세요. 5분의 16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25거든. 그럼 계산하면 2분의 5 요거 다 계산해서 거기서 뭘 빼라. 요거 평균 제곱한 거 9를 뺍니다. 그러면 이게 1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3단계를 보면 확률 변수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아까 그 n이 36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n이 36이라 크기가 충분히 뭐해?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우리가 이게 평균은 그대로 3으로 유지가 될 거고 원래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이었죠. 그러면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돼. 여기 루트 n이 지금 6인 거거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4번에서는 지금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러면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표준화 시키라는 거지. 그럼 Z로 바뀌고 그러면 K 빼기 3을 6분의 1로 나누는 거네. 요렇게 표준화 시켰어. 그럼 요 값이 뭐가 돼? 요게 알파가 되죠. 그럼 알파는 6의 K-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게 0.0359가 나와라 라고 했는데 0.0359는 여기 있는 요 친구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 0.0359 그러면 얘가 이 값 6분의6의 K-3 이게 지금 1.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K 빼기 3이 0.3이 되는 거고 K는 얼마다? 3.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1번을 보면 지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용량은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6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용량 X는 1000, 6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다고 했어. 그러면 1단계에서 X바 표본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60을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준 편차가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그거는 루트 n분의 6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거를 뭐 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X바가 970부터 1030 사이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970을 뭐로 빼고 1000으로 빼고 뭐로 나누나 루트 n분의 6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30을 1000으로 빼서 루트 n분의 60으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데 정리를 조금 해주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고요. 베타는 2분의 루트 n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부터 2분의 루트 n까지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나왔거든.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0.9544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0.9544는 얘를 2배 한 거네요. 그럼 여기 있는 루트 2분의 루트 n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서 n은 16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2번을 보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x는 m, 12의 제곱을 따르는데 거기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럼 x바는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2의 제곱 이걸 따르는 거지. 그러면 1단계에서 확률을 구하는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 그럼 차니까 빼서 절대값 씌워야 돼요. 이게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요거를 풀어내면 마이너스 3부터 x바 마이너스 m이 3까지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돼. 표준화 시키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x바에서 이미 m이 평균이 빼져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표준 편차로.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루트 n분의 12로 나눈 거 z 3을 루트 n분의 12로 나눈 거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z 그리고 여기도 뭔데?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n이 얼마라고 했어? 64라고 줬구나. n이 64라고 줬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x바가 m, 그럼 8분의 12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자리에 64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이니까 그거 2배 해주면 0.954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요것도 평균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표준화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2분의 3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그럼 P에 마이너스 K를 2분의 3으로 나눠서 그리고 그게 Z가 되고 K를 2분의 3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K부터 3분의 2K까지 일 확률이 얼마다? 0.9가 돼야 된다. 근데 문제 단 보면 0부터 어디까지? 1.65까지 확률이 0.45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3분의 2K가 뭐가 돼야 돼? 1.65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K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2.47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서 5페이지 1번에 보면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x는 50,6의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 4개를 일단 한 세트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거고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4개 한 세트의 무게가 182g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가게에서 10,000개의 달걀 세트 상자를 판매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불량품으로 판매되는 달걀 세트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선은 여기를 보니까 임의로 택한 한 개의 달걀 세트에 들어있는 4개의 무게의 평균이야. 그러면 이 x바는 어쨌든 한 개의 무게인 거야. 표본 평균인 거지. 그러면 원래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개를 추출했어? 그렇지. 4개를 추출한 거거든. 4개를 하나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면 x바라고 하는 친구는 평균은 똑같이 50인데 분산이 6을 뭐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그거를 제곱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x바는 50,3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 2번에서
달걀 한 세트의 무게가 182g일 확률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한 세트는 요 표본 평균을 몇 배에서 4배를 해야 되거든. 그럼 4의 x바가 182일 확률인 거지. 그러면 x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4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표준화 시킬게요. z로 바꾸고 45.5에서 뭘 빼고 50을 빼고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그럼 요거 해주면 0.0668이 되겠어. 그러면 3단계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달걀 세트의 개수는 전체가 몇 개였으니까 10,000개였고 거기서 0.0668을 곱해야 돼. 그러면 668개가 되겠죠. 그 다음 옆에 2번을 보면 어떤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16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되면 반품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자 16개의 평균 무게, 그럼 얘 표본 평균인데 1단계에서 표본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인 2를 뭘로 나눠? 루트 n, 4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러면 2단계에서 16개를 담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을 16배 한 게 뭐 이하이거나 306.88 이하이거나 더하기 아니면 이 16x바가 333.1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x바가 요거를 16으로 나누면 19.18이 돼. 그 확률 더하기 x바가 20.8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를 계산하는 거고, 표준화 시킬게요. z가 19.18을 뭐로 빼고 20을 빼고 2분의 1로 나누지, 더하기 z가 20.82를 20으로 빼고 2분의 1로 나누죠. 요 계산해주면 얘는 p에 z가 마이너스 1.64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z가 플러스 1.6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친구를 0.5에서 빼서, 맞죠? 요 반대쪽이니까 그거 2배 하면 되죠? 그럼 0.05를 2배 하는 거니까 0.1이 나오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를 보면, 그러면 출하된 과자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의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했을 때 y는 그럼 반품된 상자의 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반품될 확률이 얼마야? 0.1이죠. 그러면 이거는 독립시행이잖아. 이 100개당 반품될 확률이 0.1이니까 독립시행,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거든. 그러면 y는 100개당 하나가 반품될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건데, 이게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충분히 뭐함으로? 크므로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친구들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죠. 그럼 평균 구할게. 평균은 얘네 두 곱하는 거야. 그러면 10이고 분산은 이 10에다가 요거의 여사건이죠. 10분의 9를 곱해. 9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y라고 하는 친구는 10,3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출하된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 마지막 4단계는 y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럼 표준화 시키면 7 빼기 10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요거만 읽으면 되죠. 0.5에서 빼가지고 그럼 얼마다? 0.16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1번을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 시그마,
10인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평균이 30입니다.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인 거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목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건데 1단계에서 그러면 M의 95% 신뢰 구간 계산할게요. 원래 표본 평균 30에서 뭘 뺀다? 신뢰 상수 95%일 때 신뢰 상수는 여기에 보이다시피 1.96인 것 같고요. 1.96 곱하기 뭐 루트 n분의 2분의 시그마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30 플러스 1.6 96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5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계산해주면 20.2보다 크거나 같고 39.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는 21부터 어디까지? 39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단계는 99%면 여기 있는 이 신뢰 상수만 뭘로 바꾸면 돼? 2.58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30 빼기 2.58 곱하기 2분의 10 그게 30 플러스 2.58 곱하기 2분의 10 계산해주면 17.10보다 크거나 같고 42.9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M은 여기 조카는 그 자연수는 18, 19, 20 해서 쭉 가서 42까지겠죠. 그러면 3단계에서 1, 2단계에서 구한 자연수의 총합이 각각 A랑 B이므로 여기서 계산한 거랑 여기서 계산한 거 다 더해서 빼라고 했는데 이걸 다 더해서 빼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걸 빼면은 남아있는 게 18, 19, 20 그리고 이 끝에서 남아있는 게 40, 41, 42만 남아.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합을 빼도 다 날라갈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요 계산해주면 182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일 통조림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크기가 36짜리인 표본을 추출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과일의 통조림 무게 평균이 401g. 그럼 이건 X바가 되겠죠. 그러면 95%로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1단계 목평균 M의 신뢰도 95% 계산할게요. 표본 평균 401에서 뺀다. 95% 신뢰상수 이거죠.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6분의 시그마 표준편차 S 그 다음에 목평균 쓰고 401 플러스 1.96 곱하기 6분의 S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요거가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 값이 지금 397.08 그 다음에 요 값이 404.9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오른쪽 거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 S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99% 신뢰 구간 구하라. 그럼 401에서 99%는 지금 여기 보면 신뢰상수 2.58이죠. 그럼 2.58 곱하기 6분의 S 12 그 다음에 401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12 계산해주면은 395.84보다 크거나 같고 406.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